지금부터 내가 태어난 곳과 날짜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다. 내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양구 방산이라는 곳인데, 강원도 중에서도 아주 산골 중에 산골이 방산이란다. 그곳은 인구가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1962년인데 여름이었지. 한 5,000명 이상 됐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때 나는 우리 집 사남 일녀 중에 넷째구나. 넷째로 태어났지. 내 밑에 동생이 있고 위로 형님 둘, 누님이 그렇게 계셨다. 나는 태어난 정확한 시간도 모르고 그날 상황을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나는 농사 짓는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자랐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호롱불이라고 있었는데, 호롱불은 연료를 석유로 쓰고 유리로 된 그런 등불이었는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시 거기다 석유를 사다 놓고 했지. 내가 학교 가기 전에는 별로 기억이 없지만은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한 가정이 그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집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게 됐다. 그 이사하는 날이 그 한여름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다고 따라갔다가 아주 더위를 먹어서 아주 몇 년 애를 먹은 기억이 나는구나. 그때 더위를 먹고 3일간을 정신을 잃고 아마 그렇게 헤맸다고 그렇게 한단다. 그 이후로 내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지금 아픈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한다. 하여튼 내 어렸을 때 하여간 호기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남의 집 이사하는데 그거 따라갔다. 그때는 차가 없었고 소 끄는 달구지 구루마 뒤에 타고 갔으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어린 것이 그 여름날에 땡볕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했다. 어린 아이들 있는 집은 다 와서 장티푸스, 그 다음에 콜레라, 뭐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 방송을 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함께 그 면사무소에 갔다. 그러나 나는 주사 맞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엄마는 꼭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면사무소 갔다. 면사무소 가니까 웬 젊은 아주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다른 아이들 주사를 놓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많이 울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겁이 났었지. 그래서 안 맞는다고 버티다가 힘에 못 이겨서 내가 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만 그 젊은 여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나를 등에 업고 빨리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을 바꾸곤 했단다. 바꿀 때는 얼마나 그 먼지가 많이 나는지
그 지붕은 볏집으로 했는데 볏집을 베낄 때마다 먼지가 나고 그 속에서 쥐들도 보이고 하여간 너무 위생적으로 너무나 열악했단다. 그리고 그 볏집을 부엌에다 연료로 뗐는데 내가 아주 아기 시절에 엄마가 나를 등에 업고 그 볏집을 떼었기 때문에 그 볏집에서 나는 먼지에 내가 아마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눈이 그때부터 눈곱이 계속 끼고 그래서 내가 눈에 안 좋아서 하여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애를 먹은 기억이 난다. 조부모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나는 별 느낌이 없었다. 뭐 별로 뭐 슬프다 할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말이 없었고 할머니는 아마 치매가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고 할아버지는 말이 없고 묵직한 그런 분이었다. 기억나는 것은 할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윗목에 계셨는데 그 윗목에는 항상 고구마 더미가 있었다. 그 고구마를 한 번씩 몰래 갔다가 고구마를 꺼먹고 있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주 가져가지 말라고 나무라기도 하셨다. 그것이 유일한 아마 간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때 또 복장은 1년 내내 여름 복장, 겨울 복장 뭐 단벌이었지. 쫄쫄이 바지에 고무신에 뭐 그런 정도였어. 그리고 그때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의원에 다녔다. 그래서 내가 그때 더위를 먹고 병원이 없어서 그 5mm까지 걸어가서 그 약도 지어오고 약도 먹고 한 기억이 난다. 그때는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닌 기억은 없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에 했고 전기가 내 기억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들어온 걸로 기억한다. 그때 얼마나 환한지 온 마을이 정말로 대낮같이 환해서 너무나 기뻤다. 그때는 주변에 차가 너무 없어서 차만 보면은 너무나 신기해서 달려가서 쳐다보곤 했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땅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논을 항상 빌려서 붙였는데 그걸 소장농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논이 귀했기 때문에 5대5로 해서 주인이 5, 농사진 사람이 5 해갖고 이렇게 그 농작물 결실을 가져갔다. 그 친척 관계는 사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모부 가족이 있었다. 사촌은 6 형제가 있었고 사촌 그 작은어머니는 혼자 계셨고 작은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고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한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 사기를 크게 당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저기 강원도 연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경기도 연천이지? 경기도 연천. 거기 가면은 넓은 땅을 준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다 맡겼단다. 그래서 우리 집하고 고모부 집 두 집이 사기를 당해서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야 했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것과 사기당한 것 그 2가지로 인해서 많이 상심하셔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때 많이 힘든 기억이 난다. 그리고 명절 때는 세뱃돈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동네 한 바퀴 돌면은 80원 정도 아마 버는 것 같다. 한 번 세배하면은 10원 아니면은 20원 정도 받았는데, 하여간 어쨌든 80원에서 100원 정도 벌고, 하여간 서로 자랑도 하고 막 그랬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감리교였단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선물도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다닌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내 어렸을 때 꿈은 야구 선수였고, 그 다음에 뛰어난 기술자,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그때 당시엔 쌀이 귀해서 1년 내내 쌀밥 구경을 제대로 못했다. 쌀밥 먹는 시기는 명절이나 아니면 귀한 스님 오든지 아니면 소풍 때나 아니면 타작 때 아니면 모내기 때 뭐 이 정도 그때 먹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강에 가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강에 가서 논 기억도 있고,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밭에 가서 뭐 김을 메었다든지 아니 논에 가서 피 뽑는 그런 일은 한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저녁에 가서 소를 끌고 오곤 했는데, 저녁 때 소를 끌러 가면은 소가 나를 보고 반가워서 음메하고 짖곤 했는데, 혹시 소나기나 비가 올 때는 소가 더 빨리 달려서 집에 먼저 들어와 있곤 했단다.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단다. 그때는 상당히 많았지. 그때 베이비붐 세대에서 너무나 많았다. 그때 육성회비라고 있었는데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이 있었다. 그래서 한 가족 1인당 200원 정도 냈는데 2인 가족은 300원, 3인 가족은 450원, 4인 가족은 600원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다. 그때 학교 가면은 우유와 빵을 주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갖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원해주는 그런 식량이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 그때 나는 우유를 처음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한 잔 더 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줄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서 그 우유는 점심때 되면은 한 반에 한 주전씩 갖고 와서 컵에 따라주곤 했단다. 그리고 빵도 하나씩 줬는데 빵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났지. 그때 당시에는 TV가 없었다. 왜냐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이지. 그리고 TV가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TV를 보러 가려면은 입장료가 있어서 장작 한 개피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20원씩 내든지 하여간 양자택일해서 들어가서 보곤 했단다. 그때 재밌는 프로가 타잔 아니면 권투, 그 다음에 드라마 중에 뭐 에루야 연화, 그 다음에 팔도, 마명어사 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친척 중에 제일 먼저 TV를 샀는데 저녁마다 되면은 온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우리 안방에는 막 한 20명 30명씩 꽉 차 있었다. 그리고 10시 되면은 다시 각자 집으로 가서 자곤 했는데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른다. 소풍을 갈 때는 주변에 그 먼 산까지 걸어갔는데 가면은 보물찾기를 했는데 나는 보물찾기를 못해서 맨날 선물도 못하고 늘 섭섭한 소풍이었다. 그리고 운동회 때는
엄마가 항상 따라와서 그때 맛있는 사과가 기억이 난다. 얼마나 사과 향기가 많은지, 응? 빨그스름한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난다. 또 한 번은 내 3학년 때, 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생일날이었는데 학교 여름방학 때 그 학교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모두 작업하러 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가기 싫었다. 근데 누나가 꼭 가야 된다고 때를 써서 내가 학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손수리에 치여서 왼쪽 종아리를 크게 다쳤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상처가 나는데 한 번씩 그 누나한테 상처 손해배상하라고 한 번씩 농담하곤 한다. 그리고 내가 5학년 때 배구 선수였는데 후보였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으로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양급에 갔는데 아마 버스 처음 탄 기억이 나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기억나는 것은 5학년 때 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전혀 말을 안 했다. 그래서 모두들 다 말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도 어렸을 때 말을 안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5학년 처음 반이 편성되었을 때 출석을 불렀다.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는 다 대답했는데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해서 선생님이 이 친구 안 왔나? 했더만 다른 옆에 친구 아니요 그 친구 원래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말을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다시 그 친구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친구가 대답을 안 하자 선생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오라 해서 그 친구를 말할 때까지 계속 주먹으로 펀치를 날렸다. 그러나 그 친구는 끝까지 말을 안 했지. 그 친구는 지금 말도 잘하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고 있다. 내 중학교 때는 별로 기억은 없는데 내가 영어를 참 좋아한 것 같다. 그리고 등수는 반에서 전교 한 5등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창피한 일이 음악 시간에 음악 시험을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른 걸로 했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지금도 생각이 나고 하여간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아직도 있다. 그때 중학교 때는 여름방학 때 숙제로 테이블을 비워서 학교에 갖고 가는 것이 숙제였다. 테이블 하면은 산에 들어가면은 많은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비워갖고 한 군데 쌓아놓으면 그게 썩어서 그게 이제 비료가 되는 거지. 지금은 비료가 너무나 발달해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료 만들 그런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학교로 가져가라고 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자, 백억불 수출, 천불 소득 그런 구호 아래 하여간 온 나라가 잘 살기 열풍 새마을운동에 하여간 밤낮이 없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치고 소득증대해서 잘 살아보자. 그게 모두의 한결같은 꿈이었다. 다른 꿈은 없었어. 고등학교 때는 춘천에서 다녔다. 그때는 자취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취를 했다. 내가 양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양구에서 고등학교 다닌 것이 너무 창피해서 양구에서 못 다닌다고 버텼다. 그래서 결국 춘천에는 후기고등학교 다녔다. 그때는 고등학교 정기 후기가 있었다. 정기에서 시험 치고 떨어진 아이가 후기 갔다. 그래서 나는 정기 시험을 안 치고 후기 갔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다른 것은 할 건 없고 공부만 한 것 같다. 그래서 1학년 때 또 열심히 했고 2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2학년 때는
거의 전교 1등을 몇 번 정도 했다. 그리고 아마 옷이 없어서 그 교련복이라고 있는데 교련복만 입고 밖으로 나온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할 것은 그때 누님이 내 자취할 때 와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도 정말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반찬도 해먹고 누님이 반찬도 많이 갖다주고 반찬도 와서 많이 해주고, 그래서 내가 누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이 정말 너무 많다. 누님 고맙습니다. 그때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서 준천 나와서 병원에 많이 다니시곤 했다. 그때 막내 동생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살로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하고 나는 여러 살 차이 나는데 하여간 동생이 너무 어려서 이야기 상대는 안 되지만 항상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증세가 중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때부터 내가 느꼈는데 그 사실을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다. 수술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돈이 들까봐. 그래서 아이 내가 확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다가 말도 못하고 편지로 엄마한테 보냈다. 내가 아무래도 맹장이 걸린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양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수술비가 한 12만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 이후에 몸조리도 했다. 그 이후에 그 후유증이 있어서 거의 한 30년 정도 배 우측 옆구리가 아팠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 시절에 많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내 스스로 볼 때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고, 내 소신껏 내 주장을 아마 세우면서 살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말은 잘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생활 자체에 어떤 뭐 불평이라든 불만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 삶이 그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하여간 엄마 아빠에 대한 그냥 감사? 그래 감사? 그런 건 잘 모르겠네. 하여간 그 생활이 그냥 일상생활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나머지 세월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까지 한 20년 세월인데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벌써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더 아끼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본다.